COPD가 아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축적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호흡 자극으로서 둔감해진 상태죠. 그래서 2차적인 호흡 자극으로 산소 농도에만 의존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야 저산소증이 생겨야 이것으로 호흡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산소성 호흡 자극, 저산소성 호흡 유인, 하이폭식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그래서 COPD 환자가 장기간 고농도 산소를 흡입했을 때 호흡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하이폭식 드라이브 세오리. 그래서 근데 이 이론이 1940년대에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 연구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최근 이게 고농도 산소 15리터를 줬을 때 COPD 환자에서 줬을 때 그 변하는 그래프예요. 빨간색 선이 그 분당 호흡수입니다. 파란색 선이 체내의 CO2예요. 근데 고농도 산소를 공급했더니 처음에 한 2, 3분 정도는 호흡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호흡수는 결론적으로 회복이 돼요. 차이가 없어요. 호흡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농도 산소를 줬더니 이산화탄소가 갈수록 체내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그러냐?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폐포가 어느 쪽은 가스 교환이 되는데 어느 쪽은 가스 교환이 안 돼요. 자, 이 사진 보면은, 그래서 이쪽 사진 보면은, 자, 정상 폐포는 이렇게 혈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수축을 안 한 상태에서 가스 교환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그 COPD 환자들은 이렇게 폐포 하나가 기능을 안 하면은 이쪽을 피가 아예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폐포는 잘 순환하면서 여기서 가스 교환하고, 기능을 못하는 폐포는 COPD 환자는 혈관이 쪼그라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가스 교환이 가능한 폐포로만 가스 교환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고농도 산소를 갑자기 흡입하면은 몸에서 산소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정상처럼 기능이 안 하는 폐포도 옆에 있는 혈관이 쪼그라들었던 게 다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늘어나 버리니까 폐 혈류량은 늘어나는데 가스 교환하는 게 더 적어져 버리니까 몸에 이산화탄소가 갈수록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오네, 가스 교환을 해야지 하고 혈관을 다 열었는데 폐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혈류가 많이 들어간 만큼 가스 교환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도 빨리빨리 내보내줘야 되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온 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산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체내로 많이 밀려나요. 그래서 폐포로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폐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계속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갖고 피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평상시에 응급상황, 이제 COPD 환자가 숨차다고 하던 상황에서는 그 폐혈관이 쪼그라들어 있고, 기능을 안 하는 폐포에 폐혈관이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그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CO2가 강하게 붙들려 있고, 그리고 그 저산소증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초 수용체에서 호흡 자극을 계속 받고 있죠. 스티뮬레이션. 예. 근데 고농도 산소를 15리터를 줘버려요. 그러면은 그 쪼그라들었던 기능 못하는 폐포까지 열려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CO2를 붙들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붙들고 있던 헤모글로빈들이 다 산소에 붙어버려요. 그게 할데인 이펙트, 할데인 효과라고 했죠. 근데 이 다 CO2가 떨어져 나오면은 체내에서 아까 기능 못하는 거기까지 열린다고 했죠. 그러면 빨리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가스 교환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CO2가 헤모글로빈에서는 떨어져 나왔는데 날숨으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 블러드 PCO2, PaCO2가 혈액에만 계속 CO2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 그리고 산소는 계속 마시니까 저산소에만 호흡 자극을 받는 COPD 환자들이 호흡 자극을 안 받기 때문에 갑자기 호흡 자극이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분당 호흡수는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호흡이 오는 게 아니고 분당 호흡수가 10회, 8회, 6회, 4회 해서 점점 무호흡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수시간이 흘러야 돼요. 갑자기 뭐 줬다고 해서 호흡 정지가 오는 게 아니고. COPD 환자한테 산소를 줘요. 근데 환자가 숨차다고 하고 세츄레이션이 계속 80%, 70% 이래요. 환자는 숨도 차서 말을, 스피치 디스니아, 말을 한마디씩 하면서 말을 겨우 해요. 숨차갖고. 응급구조사는 말하죠. 지금 산소 들어가고요. 많이 못 드리고요. 병원 곧 도착해요. 병원까지 40분 되니까 조금만 참아요. 근데 40분 걸린데 뭘 조금만 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산소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산소 주려는데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COPD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말초 수용체의 호흡 자극이 사라진 것만을 단독 원인으로 해서 호흡저하랑 호흡정지가 온다는 거는 그 저산소성 호흡동인 이론인데, 그거는 옛날 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결론 두 번째,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COPD 환자에서 고농도 산소 공급으로 인한 그 환기 관류 불균형, 그리고 홀데인 효과로 인한 저산소증과 고탄산 혈증에 빠지고 장시간 고농도 산소 투여로 인해 그 호흡 자극의 저하로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다는 거죠. 고탄산 혈증에서 의식 저하, 그리고 무호흡으로. 결론 세 번째, 최신 지견을 공부 안 하고 학회 세미나 참여를 안 하는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많아가지고 여전히 옛날 이론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심지어 교수들도. 그래서 여전히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COPD 환자에게 고유량의 산소를 주면은, 제가 말하는 고유량은 4리터 이상 주면은 호흡정지가 즉시 온다고 믿고 몇십 분 이상 산소를 4리터 공급해도 SpO2가 60에서 70% 저산소증에 빠진 COPD 환자에게 산소를 아예 주지 않는, 제한해버리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많다는 거. 그래서 결론 네 번째, 환자가 심각한 저산소증인데 산소를 저유량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너무 갑작스럽게 장시간의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SpO2를 관찰하면서 88%에서 90%를 목표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목표값에 도달하면은 그때 산소량을 조절하면 된다는 거. 예시는 4에서 6리터로 시작을 하고 COPD 환자, 그리고 몇 분 뒤에 SpO2 호전이 없으면은 약간 유량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몇십 분 뒤에 88%에서 90%에 도달했으면은 2에서 4리터로 산소 유량을 제한해서 유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OPD 환자들 저산소증에 빠졌는데 막 산소를 뭐 2리터, 4리터 제한할 필요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15리터를 갑자기 몽땅 때려 부으면 안 되고, 명백히 저산소증에 60%, 70% 세츄레이션이, 그래서 명백히 저산소증에 빠졌고 디스니아 심하고 호흡곤란이 있으면은 빨리 상체에 올려주고 산소를 4리터만 줄 게 아니라 6에서 10리터는 주고 반응을 보고 타겟 SpO2 8에서 88%에서 90%에 도달을 했으면은 그때 이제 산소를 4리터로 낮추면 된다는 거.